대만은 전기차 부품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퍽스콘이나 페가트론 등 전자제품을 만들던 부품 회사들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 부품 공급의 대만 의존도가 이미 높습니다. 과연 전기차의 경우 생산 기지가 달라질까요? 기존의 석유 엔진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하는 파워트레인이 중심이었습니다. 즉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죠. 반면 전기차는 차들 간 교신 또는 외부 정보와의 연결, 그리고 차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가 중심입니다. 즉 자동차를 가전제품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전제품과 구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 엔진의 정밀기계 자동차는 어렵고 무겁고 비싼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정되면 사고 및 안전의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차들 간 서로 교신하며 간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안전거리를 10m로 좁힐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거나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운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에 조그만 전동 카트가 달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가전제품처럼 일상재화, 즉 커머더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도 제조 원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 공급망도 조달 기간이 짧고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히 검증된 업체들로만 제한된 획일적 납품 구조로는 원가 경쟁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만은 가격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 인프라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기차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직 고가에 머물러 있는데요.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지금의 기계 자동차 가격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도 석유 엔진이 3만 개 정도라면 전기차는 2만 개로 줄고 그 구조도 단순해집니다.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정되면 전기차로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텐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해킹에 의해 운전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투자에 있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ETF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렵게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는데요. 대만이 스마트폰을 애플과 함께 만들듯 전기차의 메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전기차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그룹, 현대차 간 융통성 있는 조인트 벤처가 필요해 보입니다.